사랑만 채울 게 아니라 뇌 안에도 채워야지. 맞지? 안팎으로 채워야 돼요. 자, 안을 좀 채우러 갑니다. 예. 뇌를 부탁해. 자, 우리의 뇌를 채워주실 분입니다. 지난주에 한창 열 올라왔는데 툭 끊겼거든요. 맞아, 시간이. 예, 오늘 저 2부를 해야 됩니다. 예. 역사 강사 백이성님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번째 뵙습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전달력이 좋더라. 아. 몰입하는 모습이 우리도 빨려 들어가더라. 아.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아유, 첫 시간인데 잘 네. 봐주셔서. 예. 아유, 정말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몰입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역사 중에도 그러면 수능 역사예요? 아, 수능 역사라기보다는 수능을 좀 탈피한 역사. 아, 아, 오히려 그래요? 그 밖의 역사입니다. 예. 수능 밖의 역사. 오히려 제 강의 듣고 수능 보시면 좀 많이 틀리실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아, 많이 좀 안 하시는구나. 나오는 거.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민한 것들 이런 거는 수능에 기출할 수는 안 없잖아요. 나가지. 네, 그렇지, 출제할 수 없으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 저 백이성님이 보니까 약간 열이 많은 스타일이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예. 그 장소 때문에 예. 화가 엄청 많이 나 있다라는 아, 예. 얘기를 우리 막내 작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화낼 일입니까? 예.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아주 그 일본의 근대를 만든 사상가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 수제자가 그냥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끝났네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로 가야 된다. 구라파는 유럽인 거죠. 예. 구라파로 가야 된다.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에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동경에다가 내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 게 게이오 의숙.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배울 학생들은 전부 다 기숙사 시스템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 미기고 재우고 하는 것까지 전부 휴일까지 어. 내가 다 세뇌 교육 시켜버리겠다. 아, 그게 이런 거죠.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게이오 의숙 지금으로 보면 게이오대. 예, 그렇죠. 일본 게이오 쉽게 얘기하면 제국주의자잖아요. 제국주의의 완전 뭐 총본산이죠. 본산. 예, 예. 근데 여기서 강연을 하니까 화가 나네. 화가 나죠. 우리나라의 오. 유학생들은 1930년대, 40년대에 게이오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런 거를 깨닫고 자기네들이 어. 한 1년 만에 깨닫고 막 기독교 학생회 이런 걸 해가지고 오히려 그 일본 군국주의에 저항을 했습니다. 예. 이 대학이 유독 좀 색깔이 심한 학교군요. 색깔이 아주 그 뭐라 심한 게 아니라 그럴까?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건데 뭐. 출발이 네. 일본 극우의 시작입니다. 아. 오늘 다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끝난 김옥균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아, 관련이 이곳이. 또 있습니까? 예, 아, 예. 연결이 또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럽게 거죠. 됩니다. 아. 야, 알고 봤더니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네.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런 장소 같은 거 이렇게 다 조율을 하고 예. 흐름 속에서 그 잡은 건가? 일본은 이런 거 하나 있다 그러면 준비위원회가 3개월 전부터 꾸려집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뉴스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아. 일본은 이런 거 있으면 3개월 전부터 그냥 탁탁탁탁 무슨 관료제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와, 예. 거기에 완전 빨려 들어간 거.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 중에 하나가 게이오대 예, 예. 대학일 장소일 가능성이 높네. 예. 아. 참 이 매불쇼의 성격 자체가 즐거운 쇼입니다만. 네. 저는 지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웃을 수 일본 없어요. 국민들도 이 게이오대가 그렇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도. 예, 와, 예. 미치겠네. 일본의 그 와.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파가 그 현으로서 치면 번으로서 치면 사츠마 번하고 야마구치 네. 이 조슈 번이거든요. 이 둘이가 다 자제들은 당연히 게이오 의숙으로 간다는 게 딱 있었어요. 아, 예. 걔네들이 다 메이지 유신하고 동경대 뭐 이런 거보다도 게이오대. 동경대는 말 그대로 오쿠라 쇼라고 해서 대장성의 관료를 키워내는 대학교고 아. 교도 대학교라고 하는 거는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쪽을 키우는 대학교. 게이오는 정치인. 그러니까 게이오는 뭐냐면 극우 정치. 아. 말 그대로 자민당과 한바츠라고 하는 사츠마 조슈 토사 히젠 요 네 개 번을 엘리트를 양성하는 아, 이거 기관이죠. 미치겠다. 미치겠어. 예. 괜히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지금 기분. 그냥 내가 웃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우리 시청자분들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뭐. 자,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예. 김옥균 갑심정변 예. 그 흐름 속에 있는 건지 지금부터 꼭 예. 출발을 해주십시오. 예,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띄웠던 철도 사진 한 번만 더 자, 띄워주시죠. 철도 사진. 철도 사진. 이거는 뭐 거의 제국주의의 예, 철도입니다. 예. 뭐 최웅님 전에 말씀대로 제 얼굴 가려도 좋으니까 네. 만주를 뚱뚱하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분 얼굴은 의미 없어요 지금. 이분 얼굴 볼 기분도 아니에요. 아, 진짜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네. 예. 만주 쪽인 거죠, 만주. 예, 그래서 요거를 딱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린 거예요. 요렇게 할 거야. 게이오대 예. 학교를 만든 사람. 예. 자, 이제 아, 이거 점점- 만든 사람이 후쿠자와 예, 유키치야. 예, 점점 이게 선을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야. 아. 이렇게 요렇게 가면은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청나라를 이 동북아시아의 종주권을 갖고 있는 청나라를 물리치려면은 어떻게 일본, 조선, 만주가 하나 돼야 되고 더 나가서 왼쪽에 몽골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네. 그대로 일본 제국주의가 갔죠. 예,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치 밑에 있던 제자가 3인방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1. 이토 히로부미. 에? 이토 히로부미 여기 예, 나와요? 예. 그다음에 2. 야마가타 아리토모.
예, 이 일본 육군 완전 최고죠. 그다음 세 번째 이노우에 카오루 오늘 주인공입니다. 네. 이노우에 카오루. 카오루 예, 유명한 예. 사람이에요? 요 삼거리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노우에 카오루가 정경유착으로 키운 일본 재벌 미쯔이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미쯔이의 대표다라고 불릴 정도로 미쯔이가 그래서 미쯔이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 철도를 우리에게 독점시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범 기업인 거죠? 예, 그렇죠. 독점시켜 주세요. 그래서 미쯔비시가 어딜 우리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나간 거죠. 아. 예, 그래서 참 이제 슬슬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갑니다. 오늘 네.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흥분하는 이유가 우리 기업이 돈을 내서 뭐 제3자 대위 변제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철저한 일본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혀도 네. 뭐 의견은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걔네도 3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근거가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재물포 조약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물포 조약. 이모군란이 딱 끝나고 나서 야, 너그가 때문에 우리 별기군이 30명이 죽었다. 우리 중사가 죽었다. 죽었잖아. 배상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이. 거기에 자, 1항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해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해라. 그 밑에 보시죠.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일본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 와, 이 내정 간섭이네. 완벽히. 완전한 내정 간섭이고 이것이 바로 뭐야? 한국의 법원과 왕명에 의한 결정을 결정적으로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결정을 우습게 알잖아요. 2018년에 분명히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배상하라고 했는데 네. 얘네들 우습게 알잖아요. 압류하면은 뭐 기업 다 그냥 20일 기한 줄 테니까 20일 안에 처리 못하면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 이건 예. 여기 이제 재물포 조약의 내용이에요. 예. 아니 그렇죠. 이모군란 직후에. 직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2항 3항 쭉 한번 올려 보시죠. 아, 이거 정말 제 4항. 예. 조선 그 밑에 보시죠. 수축 중건에 있어 조선국이 다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지원한다. 조선국이 2만 원을 지불해라. 1만 원이 당시에 10억 엔입니다. 10억, 100억. 예. 200억. 1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만 원을 지불해. 저기 뭐야? 이것도 말이죠. 좀 깎아 달라고. 원래 4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을 깎은 거.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0억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200원을 변상해라. 예. 변상해라. 우리 공사관 다 부서졌지 않냐? 아니 지금 200억이면 강남에 빌딩도 하나 지어요. 무슨 공사 그 옛날에 그 뭐 이상한 한옥집에다가 한 걸 그걸 보상하라고. 200억 예, 변상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은사를 보내라. 사은사가 뭐예요? 예, 사죄 사죠. 좋게 말해 사은사인데 나쁘게 말하면 사죄 사. 일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와서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거하여 갔던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뭐 여러 명 15명이 갔는데요. 사은사 15명이 갔어요? 예, 15명이 누구요? 사죄사로 갔습니다. 사죄사. 정사 박영효. 예, 철종의 사위죠. 철종의 사위인데 결혼 생활은 2달밖에 못한. 예, 빨리 죽어버리거든. 네. 공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는 서광범. 예, 서광범. 그 다음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희한한 벼슬이 있어요. 그 감사로 간 사람이 바로 김옥균. 김옥균 여기서 나오네. 예,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 이제 온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까부터 그랬죠. 3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 꾸려진다고. 준비위원회를 딱 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천하의 앙숙지간이거든. 왜냐면 막 싸우는데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렇게 합니다. 요번에는 내게 한번 맡기봐. 내한테 한번 맡기봐. 내가 일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내가 외무경이지 않냐. 내가 외무는 니보다 나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친일파를 양성해야 돼. 누가? 이노우에 가오루. 이노우에가 예. 친일파 양성을 주창했구나. 친일파를 양성해야 돼. 이노우에랑 이토 히로부미 서로 경쟁 관계예요. 권력을 두고. 경쟁이라기보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토 히로부미하고 앙숙이죠. 완전 라이벌 관계. 그렇게는 이제 예. 그런데 이노우에 가오루는 가운데에서 항상 둘 사이를 중재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뭐가 되냐면요. 이게 돼요. 언변이 좋아. 언변이 좋아. 그 세 명이 예. 하여튼 일본 19세기 말에 예. 핵심 인물들. 핵심 인물입니다. 후쿠사와 유키치의 제자들입니다. 예, 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친일파를 양성하라 그래? 내가 한 놈 봐놨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놈 있어. 누구야? 그래 된 거야. 김옥균. 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래서 김옥균이를 어떻게든 우리 일본의 동조자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김옥균의 김씨는 어디의 김씨인가? 바로 1805년부터 1863년까지 전 조선을 세도 정치로 들끓었던 신안동 김씨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흥민 씨가 잡았기 때문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해를 하면은 신안동 김씨를 다시 잡게 해주겠다고 하면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 이 사람이 그래도 반일론자야 조선 내에서. 김옥균은 그래. 당시에 예.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김옥균이? 예, 김옥균이. 근데 왜 친일로 울릉도와 그래?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주장한 사람. 오. 예, 그러니까 일본 놈들 다 나가라 이랬던 사람들. 훌륭하네. 예, 그랬는데 어떻게 돼?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원래 극자와 극우는 통하게 돼 있어. 내한테 한번 맡기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예. 그래 김옥균이 딱 오니까 어. 정사 박영효 뭐 부사 서광범 다 필요 없어. 그때 당시에 민영익도 갔고요, 다 갔거든요. 다 필요 없고 김옥균 옆에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일본의 역사 원래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고 뭐 이거를 그냥 어쩜 그렇게 달콤하게 말로 세뇌를 시켜버렸구나. 예, 그래갖고 자기가 김옥균이 우선 100일 동안 체류비 전체를 부담합니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15명의 모든 수행단에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요. 계속 개요 의숙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일본의 문물이 어떻고 심지어 농업에서 쌀을 어떻게 하고 한우 뭐 일본의 소죠. 소위 말해 소를 어떻게 키우고 돼지를 어떻게 키우고 뭐 그다음에 상업은 어떻게 들어오고 관광업은 어떤 거고 그래서 행게 이노우에 가오루가 정그러면 내가 한성순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서 개와표 신문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드니까 92일째 되는 날 김옥균이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보이는구나. 저 이제 8일 있으면 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 가면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에 있어요 그게. 예,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노우에 가오루가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죠. 우리가 한때의 과거 오해로 인해서 조금 틀어졌지만은 이웃 나라 아니냐? 도나리라는 말 유명해요. 여러분 이웃집 토토로 할 때 도나리노 토토로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 그래서 이웃집. 우리는 이웃이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 할 거야. 누가 하는 말이랑 굉장히 비슷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 할 거야. 그 옛날에 황금심 씨가 그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 가사에서. 그러니까 김옥균님이. 예, 김옥균이 아니 그래도 몸은 떨어지지 마음은 떨어지고 뭐 어떻게 편지를 쓸 수밖에 편지도 한 달이나 걸리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가 100권의 책을 차에다 그 배에다 실어 놓았네. 신문물에 관한 책. 그다음에 어떻게 돼? 기술자도 한 서너 명 보내겠네. 그러면은 뭐야? 이들이 나의 마음을 대신할 거야. 야, 이게 헌변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김옥균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개화당이 발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한국에 조선에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청나라를 물리치려면 일본과 협력해야. 이렇게 지금이랑 너무 흡사해. 와 이거 죽겠어. 근데 이노우에 가오루가 왜 이랬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철도를 놓으려면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돼. 너무 미국 흡사해.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여기 록펠러가 반대하잖아요. 구석이도 안 나잖아. 이거 뭘라고 가? 이렇게 되잖아. 록펠러가 안 나선다는데 JP 모건이 왜 차관을 해주겠어요? 확실한 보증인이 없는데 무슨 차관을 해줘? 앤드루 카네기도 뭐 그것이 용광로 철을 갖고 갈라면 그게 돈이 얼만데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에서 그럼 조선을 우리 편으로 하고 나가사키에 야하타 제철소를 만들면 되겠냐? 야하타 제철소라고 하는 제철소를 만들어서 기술을 아예 너가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가면 되겠냐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럼 한번 그래 볼까 하고 싹 기울인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노우에 가오루가 빨리 친일파를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옥균을 완전히 이제 세뇌시켜가지고. 세뇌는 브레인워시드가 막. 그래 열심히 합니까? 예, 그래서 마침 명성황후가 희한한 여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와요. 예, 여러분들 그 민비라고 내가 칭할게요. 예, 뭐 명성황후라고 하는 저놈이 제정신이냐라고 댓글에 있던데 제가 민비라고 할게요. 내가. 민비, 예, 그래가지고 민비가 왜? 그 민비가 이모군란에서 살아갖고 돌아오면서요. 살아갖고 돌아오면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데려와요. 무속인. 예, 전에 뭐 여기 매불쇼에서도 나와가지고 얘기하던데 그 뭐 질령군인가 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뭐 관우묘를 만들어 달라는 동, 우암 송시열 집에다 내가 살게 해달라는 동, 거기가 명륜동에 송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증주병립이라고 이게 직접 쓴 그 글씨가 있어요. 바위에다가 증자와 주자는 함께한다. 이래가지고 이 송시열 집에다 자기를 살게 해달라. 이거 유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에 노론 유림들이 난리가 났지. 그래도 그냥 뻣뻣하게 살아. 그래 제가 하는 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개화파하고 이쪽이 그냥 적개심이 이제 올라가죠. 반드시 저 민씨척 쪽을 내가 거꾸로 때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민씨척 쪽을 거꾸로 때리는 것까지 좋아. 그럼 어떻게 거꾸로 때릴 건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나가사키에 딱 있으면서 다케조에 공사를 딱 보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능력이 되면 한번 엎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데타를 한번 엎어봐. 뒤에서 슬슬 조정하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쿠데타까지는 좀 어렵고 우리가 벼슬이 났고 나이가 젊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그거 할까에 대한 심리를 누가 읽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읽어? 내가 오늘 이 강의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떨리더라고.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 우정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우편 시스템을 다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민씨척 쪽에서 이거 보니 어이씨 우리가 지방과는 매간매직 해갖고 다 묻고 살았는데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일 전에 바꿔버려요. 뭘? 김옥균 안 써, 서광범 안 써, 홍명식 안 써, 서재필 안 써. 이래 3일 만에 딱 바꾸고 민시척 쪽에 당시 대장이었던 사람이 고종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한 번만 써보십시오. 이 사람이 조선을 위해서 큰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수도방위 사령부 해방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김옥균을 싹 제거하려고 합니다. 해방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해방령 대장으로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장 누구야? 이완용입니다. 아 여기서도 이완용이 나와. 예. 아. 그리고 이 추천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이완용이 조선을 위해 큰일을 할 거야라고 추천한 사람. 여러분 그 유명한 대한민국장 수순자인 민영환이에요. 민영환. 아시겠죠? 여러분 민영환이 이완용을 처음 추천한 사람이 민영환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주미공사로도 추천하고요. 이완용을? 예. 나중에 여러분 그 이정재가 나온 영화 아시잖아요. 이재수의 난이라고. 네. 심은하가 나온 영화가 있어. 네. 이재수를 한양에 올려가지고 재판을 할 때 사형을 구형한 검사로도 이완용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아. 이완용은 뭔데 이렇게 갑자기 갑툭튀야? 이완용은 우봉 이씨 출신으로 지금 우봉 이씨에서 퇴출됐어요? 네, 퇴출됐습니다. 아예 파벌 해서 조건을. 네. 근데 원래 양자였어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합니다. 아, 과거에서? 예. 실력- 행정고시 수석 합격자. 공부는 잘했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3등이 서재필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참 그 1등, 2등, 3, 2등이 누구였더라? 하여튼 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다시 이 갑신정변을 그렇게 일으켜서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노우에 가오루가 도와줄까 하다가 갑자기 앤드루 카네기가 투자를 보유합니다. 에? 그러면서 이노우에 가오루가 어떻게 돼? 아 우리가 너희를 교육시켜 줄 수는 있어도 정권을 잡기에는 아직 우리 힘이 좀 모자라. 그러고 한 발 뒤로 쓱 빼. 아, 그래서 뺐어, 다케조에도 또. 사실은 다케조의 주한 일본 공사도 쳐들어가려다가 이거 뭐지 이러고 쓱 빼? 쓱 빼는 거예요. 쓱 뺐어. 본국에서 병력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쓱 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투자가 안 나와서. 미국 투자가 안 나오는 그래서 거죠. 쓱 뺐다고. 아니 차관이 나와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3.1천하고 끝난 게 미국 차관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그래? 말하면 46시간 만에 끝난 거죠. 아. 예. 아. 그러면서 이제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계속 청나라를 불러들이죠. 이모군란 때도 네. 그렇고 청나라를 불러들여서 청나라에서 이 진영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돼요. 아까 무속인이라고 예, 했던 예, 무속인. 진영군. 이모군란 때 사실 여러분 약간 TMI 말씀드리자면 이모군란 때에 명성황후를 업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이모군란의 구식군사들을 피해가지고 아. 근데 들은 것 같은데. 도망간 사람이 김별감이라는 사람이야. 무예청 별감인데 그 김별감의 아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사를 했거든. 의사를 해가 천안에서 의사를 했는데 그 의사의 막내 아들이 도올 김용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복잡해. 예,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게까지 이어져? 예, 그래 이게 광산 김씨의 전통이 이게. 어.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말하는 예, 거야? 예, 예. 그 김용옥 교수의 그 누구야 누나가 김숙희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이고. 여기 남해에다 다 유명하잖아요. 여기. 예, 그 다음에 그 제일 큰 형이 그 유명한 고려대 화학과의 김용준 교수죠. 내 얘기는 예. 그만하란 그래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 이제 했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네. 또 일본이 사죄를 요구합니다. 왜? 왜? 아니 일본 사람들한테 너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막 부시고 불지르고 했잖냐. 그 배상해라. 갑신정변 때? 예. 아, 갑신정변에 대한 배상을 또 요구한다고? 예, 예. 자, 그래서 쟤들이 뒤에서 한성조약 조정했는데. 예, 예. 아니 자기들이 하라고 한 거라며. 예, 자기들이 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막 그래서 이노우에 가오루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함 7척을 끌고 와요. 또 왜? 충남 당진하고 인천 제물포에 딱 끌고 와가지고 배상하고? 배상 안 하면 너가 다 이거 쏴버린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나 진짜 그 씨.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김옥균을 태워가지고 김옥균하고 박영효를 태워서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그 군함이? 예. 납치야 초빙이야. 살려준 거겠죠. 너네는 예. 빨리 저기 안전한 곳으로 예, 가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네. 예. 빼낸 거야, 그래서 갔더니 그때 뭐냐면 이노우에 가오루가 위탁을 해놨습니다. 김옥균하고 박영효가 갈 테니 내 대신 좀 잘 봐주시오. 라고 한 사람 바로 게이오 의숙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뒤를 잇는 도야마 미스루. 여러분들 아마 야인 시대에서 두산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이 도야마 미스루가 바로 여러분 일본 야쿠자의 원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도야마 미스루가. 예, 도야마 미스루. 그래서 이 두산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도야마 미스루가 아주 큰 일을 하죠. 무슨 큰 일을 합니까? 참 개뿔이 큰 일인가 싶은데 김옥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 순웬 손문을 중국에서 이뤄온 사람을 우리 일본식으로 너가 개혁을 해라 이러면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개혁을 하려면 손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중국
전체에다가 철도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의 내가 그거를 그대로 내가 그대로 그려줄게. 맞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맞을까요? 네가 권력을 잡아서 그대로 만들면 되잖아. 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는 게 현실이야. 네. 그러니까 김옥균도 그려요. 김옥균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김옥균의 그림대로 지금 돼 있는 게 뭐예요? 경부선, 아, 그 호남선. 김옥균이 그린 거예요, 네. 그게? 그래 이거 뭐야? 경의선, 함경선 이래 돼 있잖아요. 종뭉준이 한 거 아니에요? 아 정주영이? 아, 일제 시대 1898년부터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그 김옥균 1907년까지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김옥균은 1894년에 죽지만 네. 1884년부터 일본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거를 그린 거예요. 그럼 김옥균이 식민 지배의 밑그림을 이미 한국에 다 그려놨다는 자기는 거예요? 식민 지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 아.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웬만한 건 다 아. 줘야 얘들이 들어온다. 이래 생각하는 그러면 거예요. 김옥균은 예. 이거는 청나라부터의 독립, 예, 청나라 견제라고 예, 예. 생각. 지금이랑 같다잉? 예, 딱 이겁니다. 뭐냐면 26살 된 위안 스카이가 원세계가 원세계, 예. 이모 군란 끝나고 나서 10년 동안 말이죠. 고종 황제 보고 이랬어요. 고종을 보고 야 일로 와봐. 이거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 내가 청나라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야. 너 일로 와. 이렇게 얘기했다. 고종한테. 예. 26시. 예, 그 고종이 꼼짝 못했어요. 그거를 김옥균이가 이래 보고 아. 이 붕괴하는 거예요. 김옥균 나름의 이유는 있네. 붕괴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옥균이 그때부터 1884년부터 1894년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동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암살돼가지고 암살이 우리 고종이 보낸 자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보낸 자객이 지석영의 형이었던 지운영. 나중에 그 만주의 독립군 대장 지청천의 삼촌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지운영이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옥균을 죽이려고 예, 했다고? 그 암살하려고 했죠. 어. 고종이 보낸 자객이었어요. 어.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리홍장, 청나라 리홍장하고 리홍장. 예, 그 이 고종하고 합쳐가지고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중국 샹하이에서 홍종우라고 하는 애국 열사가 이 김옥균을 처단하게 되죠. 아 그래서 예. 아 사살됐어요? 예, 그 오. 암살당했죠. 아,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뭐 영화 이름도 있잖아. 어쌔신. 예, 어쌔신 된 거지. 그래갖고 그래. 이거를 데려와서 이 시체를 제물포 항구에서 세상에 그 토막을 내버리거든요. 아유, 김옥균 예. 시체를. 예, 김옥균 시체. 그래갖고 아유. 당시 최초의 우리나라 사진 기술자를 동원해갖고 사진을 다 찍어서 조선 팔도에 다 돌립니다. 일본에도 보냅니다. 고종이. 일본하고 협조하는 놈은 이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와, 그거를 무섭네. 보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어. 무너질 위기까지 갑니다. 노야마 미쓰루가 굉장히 화를 내죠. 어째서 김옥균 하나를 보호하지 못했느냐. 아. 그래서 정적이었던 야마가타 하리토모는 이때다. 내가 수상이 될 기회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토 히로부미나 그 놈이지.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말 그대로 기시다 후미오가 4월 5일하고 4월 10일에 있을 전국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하고 똑같죠. 조선에 출병한다. 아. 조선에 출병한다. 강경 대응으로 가는 예, 강경.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고 그 지휘 통제 사령부, 즉 당시 말해서 대본령이라고 하는 걸 최초로 어디다 마냐? 히로시마에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로시마 우리도 왜 소선거구제잖아요. 가령 뭐 박지원 의원이라면 목포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자 히로시마 지역구인 일본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아니요, 지금. 지금? 예. 왜 5월달 G7을 히로시마에서 할까요? 아 그것도 이유가 있는 예. 거야? 잠시만. 히로시마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로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아 그래? 예, 저기 지역구예요. 아. 저기가 이거보다 더한 선거 운동이 어디 있어? 아 그러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히로시마에 G7을 가져온다. 아니 무슨 동경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말이죠. 아 히로시마네. 그러니까 김옥균이 여러분들 자 보시면 1885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1885년도에 일본 광둥성에서 그 강제징용에서 야하타 제철소로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화교들이 보통 보면은 세계 어딜 가나 자기 먹는 거 네네네네. 가지고 이렇게 중국 반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호호교쿠세이라고 하는 그 북극성 반점이라는 걸 만들어요. 북극성 반점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에서 하는 메뉴가 3개였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계란볶음밥이었어요. 그 계란볶음밥인데 이분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징용 당한 여성분하고 결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계란볶음밥을 우리가 아는 그런 중국식 오므라이스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속이 좀 부대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아예 따로 빼서 위에다 얹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또 오므라이스 나오겠네 잘하면. 그게 바로 뭐야 그 아내의 아이디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호쿄부세이 그 아내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나온 게 오므라이스입니다.
랭카테이는 랭카테이. 그 주방장을 동경에서 뺐어요.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왜 동경에서 빼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게 랭카테이요? 그게 1895년, 1885년에는 호쿄쿠세이 오사카에. 아시겠죠? 선생님, 예. 이게 애써 연결시키는 거야. 진짜 연결돼 있는 거야. 아니 갖다 붙이면은 100만 구독자가 저를 용서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연결돼? 아니 그 제가 지금 뭐 대본도 하나 안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웅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네. 지금 이거 다 연결돼 어떻게? 교과서에 나온 사람 그러니 이렇게 다 연결이 되네. 미국과 일본의 유착 관계가 세지면 세질수록 한반도에 대한 이런 이 상한 정책이 계속 강화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떤 그 아주 뭐랄까 자주 정신으로 그렇지. 일본과 거리를 둘 건 두고 그렇지. 그 WTO 제소라고 하는 레버리지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다 줄게. 이거는 마치 한성조약과 재물포조약과 한성조약처럼 얼마 배상해라 얼마 배상. 자 보세요. 자기네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난 걸 가지고 안 그랬으면 저번에 얼마 배상해라. 그렇지. 뭐 그것도 막 며칠 안에 배상해라. 저기 한성조약 한번 띄워주세요. 한성조약은 오늘 안 들었잖아. 한성조약 부관. 부관 한성조약은 제일 위에. 뭐야? 아까 얘기가 안 나왔는데.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끝난 뒤에 또 배상해라고 그게 한성조약이야? 예. 그거는 갑신정변 영약 이후. 3단이고요. 한성조약 한번 해주세요. 예. 이모군란 이후에는 재물포조약이고. 이모군란 이후엔 재물포조약. 재물포고. 그 갑신정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제 그거 조약, 한성조약. 한성조약. 예, 그래서 이 한성조약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표해서 사의 죄송해요라고 표명해라 이거예요. 쥐들도 이렇게. 지들은 사의라고 써놓고 왜 우리 정부에게는 유감이라는 이상한 소리 합니까? 지들은 사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네. 예, 그다음에 제일 밑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밑에 거. 예, 제일 밑에 거. 예. 와, 다 연결돼 있어 다. 인마들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요. 그건 영약 3단이고요. 한성조약. 역시 다 알아봐. 그거는 보면 다 알아. 자 보세요. 일본 호위병에 영사 공관 부지를 택하여 한다.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한다. 여러분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한다가 부칙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2만 원을 일본국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이래놨어요. 2만 원을 어. 일본국 그러니까 화폐로. 조선국이 화폐 경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화폐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국 화폐의 가치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얘네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게 아까 400억? 예, 그러니까 400억이 아니라 200억인 거예요. 200억. 그 깎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돈 못 내죠, 당연히. 못 내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명성황후가 진령군을 시켜서 금강산이 총 병우리가 몇 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2천 봉인 줄 알아요라고 얘기하니 진령군이? 그게 이제 강원도 관찰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강원도 관찰사 말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진령군이 무슨 해법을 내놨게요? 왜 조선이 이렇게 어지러운지 아십니까? 그 봉우리 한 개당 10량 그리고 쌀 2섬을 해야만 조선의 국군이 살아날 것이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요. 그래요? 농민들 줄 쌀은 없고 그거다가 막 다 빠져요. 그 쌀 그러면 누구 포켓으로 다 들어가겠어요? 진령군 포켓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거야. 환장할 노릇이죠. 네. 예. 한장을 진짜. 그러니까 오므라이스를 여러분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저기 최웅님 썸네일에도 이제 안 먹어 이런 거 있던데 그냥 안 먹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조선 사람이요. 저기 아이디어 내가 강제징용 당해서 가갖고 먹고 살자고 만든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우리가 먹어야 알고 돼. 먹겠다. 그렇습니다. 네. 오사카에 가시면 아니, 근데 북극성을 진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정말 새삼 느꼈는데 역사는 진짜 알아야 된다. 예, 그럼요. 망구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예, 여러분들. 옛 이야기 아니야. 깨시민이 되시려면 반드시 19세기 역사를 하셔야 돼요. 옛 이야기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때의 역사는 잘 안 배우니까. 요 다음에가 이제 좀 있으면 나라 이제 통제를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바로 그 김옥균의 죽음 이후에 연결되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또 있어 스토리? 가보농민 전쟁에서 그거 다음 주에. 조선에 출병한다 이거잖아요. 진짜 천불이 납니다 지금. 조선에 출병한다 이거. 야 일본은 그럼 다 알고 있네. 다 기억하고. 아니 지금도 3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 하는데 그러네. 그때 어땠겠냐고. 그때는 지들이 세계적인 을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야무지네. 꼼꼼하고. 그걸 참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백주 넘은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저거가 뭐 폭정이니 뭐 저거가 뭔데 내정 간섭하고 저거가 뭔데 저거는 뭐 조금만 손해봐도 사의를 표명해라 배상금을 내라 난리치면서 그렇지. 뭐 무슨 뭐 그다음에 그것도 있다. 그만하세요. 일본군 저기 일개 대대병력을 경비병력으로 세우겠다. 그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 다 이 연결돼 정신이 지금까지 연결돼 있는 거야.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제가 열이 너무 올라가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키는 상황. 네. 시키시면서 가시고. 네, 세수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연결은 다음 주에 또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이성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